더 좋은 부동산 연구소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 부동산 고민 총정리 시간, 마지막 편인 이제 매도 편입니다. 매도할 때 주로 어떤 고민들을 갖고 계시는지 종합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목차부터 보게 되면 지금 첫 번째는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걸 첫 번째로 뒀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매도할 부동산, 어떤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지,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가 고객분들의 일일이 그런 상황이랑 원래 다 이제 수치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부동산을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보유할 부동산. 저번 시간에는 보유편이었죠. 보유편에서 봤던 그 보유할 부동산을 총 정리를 해서 이런 거는 계속 갖고 있어라. 계속 갖고 있어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고민을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자기가 땡땡땡을 이제 보유 중이다. 그런데 계속 보유를 할지, 매도를 할지 알려달라. 이제 보통 대부분 이런 질문이세요. 근데 여기에는 뭐 이제 주택, 그다음에 토지, 이제 상가 이렇게 저번 시간에 알아봤죠. 저번 시간에 이렇게 알아봐서 보유 편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매도 편이기 때문에 이제 매도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1세대 1주택인 분들한테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이 비과세 혜택을 주게 돼 있는데, 일단 단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그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혜택에 목매이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주택 전략을 가셔야 부자가 되지, 절대 1세대 1주택을 통해서 부자가 되시는 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예를 들면 뭐 강남의 아파트를 뭐 한 10억에 사서 지금 20억에 팔았다. 그렇게 해서 10억이 남았다고 해도 또 다른 물건을 사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부동산에서 돈을 버는 분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계속 벌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게. 왜냐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돈을 버는 분들은 없다. 부동산은 이제 다주택을 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부자가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은 지금 요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일시적이죠. 일시적. 일시적 1세대 이제 2주택인 경우죠. 2주택. 그게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인데, 지금 2년 거주 요건이 있죠. 그리고 플러스 종전 주택을 1년 안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요건이 원래는 3년에서 2년, 1년 이런 식으로 이제 줄여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이사 많이 다니지 말라.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정책인 겁니다. 너무 이제 1세대 2주택으로 이제 비과세 받으려는 사람, 그런 다음에 그런 걸로 이제 뭐 투기 세력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차단하려고 이제 이렇게 줄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2주택인 경우죠. 2주택인데 1주택은 이제 거주 목적.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주택은 이제 임대 목적. 일 때 요 거주하는 집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원래 계속 가능했어요. 계속 가능했는데 이거는 생애 한 번으로 바뀌었다. 요 1번은 이제 계속 가능합니다. 계속 써먹을 수 있어요. 계속 가능. 근데 이거는 생애 한 번밖에 못 써먹는다. 지금 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매도할 부동산. 어떤 부동산을 그럼 매도를 해야 되냐? 이건 이제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상담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처한 처지를 다 듣고 나서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로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내수 중에 감당이 안 되는 부동산, 이거는 빨리 파시는 게 좋습니다. 굳이 감당이 안 되는 거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목적이에요. 문재인 정부의 지금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다.
감당이 안 되게 해서 이제 세금을 올리는 거죠. 예, 보유세를 올려서 감당이 안 되게 해서 세금을 인상해서 부동산에 대한 매력을 없애는 거죠. 부동산 매력을 떨어뜨려서 이제 갖고 있지 못하게 하는, 보유를 못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금이 올라가면 당연히 부담이 돼요. 특히나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경우는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들도 굉장히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쓰는 정책이 이런 정책인 거죠. 감당이 안 되게 부동산의 어떤 그런 수익률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부동산의 매력을 현저히 떨어뜨려서 부동산을 못 사게 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쓰는 거고. 그러면 두 번째, 마이너스 수익률. 내가 수익형 부동산을 갖고 있든 또 아파트를 갖고 있든 이자보다 들어오는 돈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간다. 그럼 마이너스 수익률이 되거든요. 그런 거는 갖고 계실 필요가 없죠. 이런 거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빨리빨리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게 좋습니다. 실거주한테 넘겨도 되고, 아니면 실제로 뭐 상가라고 한다면 직접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넘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아타기.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부동산이 기회가 왔다. 그럴 때는 매도하고 갈아타도 됩니다. 예. 요즘에는 뭐 똘똘한 한 채 막 이러는데 똘똘한 한 채로 부자 되는 분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갈아탄다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보다 더 매력적인 부동산으로 수익률이 더 높은 걸로 갈아탈 때, 그럴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똘똘한 한 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건 약간 디벨로퍼적인 측면에서 보는 건데, 이 박명수 씨를 예를 들게. 박명수 부부는 기존의 건물을 사요. 건물을 사서 직접 리모델링 또는 건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임대를 넣어요. 뭘 놓냐? 이제 스타벅스를 놓습니다. 스타벅스를 놓고 매도를 하세요. 그러면 시세 차익이 이렇게 해서 시세 차익을 법니다. 약간 디벨로퍼적인 이제 부분인데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건축은 쉬워요. 건축은 이제 사람들한테 맡기면 되는데 이 임대가 지금 뭐 스타벅스나 롯데리아거든요. 예, 롯데리아인데 이 임대를 맞추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 박명수 씨 와이프 분이 이런 거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지금 이렇게 해서 한 몇십억씩 버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안 드릴 뿐이죠. 예. 그렇게 이제 매도할 부동산 이렇게 네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할 부동산. 예.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예. 무조건 갖고 있는 거. 첫 번째, 매도할 부동산 외 나머지. 앞에서 말씀드린 거 외에 나머지 그냥 다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지금 서울에 30평대 아파트라고 말씀드렸는데 25평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형도 상관없고요. 예. 그냥 서울이면 그냥 다 갖고 계세요. 그냥 갖고 계십시오. 그냥 절대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니까 갖고 계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업무지구, 그다음에 업무지구에 있는 부동산, 그다음에 역세권, 그다음에 한강변, 그다음에 학군. 요 네 가지가 포인트예요. 사실은 입지 포인트인데, 이게 입지 포인트 중에 보통 이게 네 가지로 나열이 되는데, 업무지구는 장점이 뭐냐면 이제 임대가 잘 나간다는 거죠. 임대가 잘 나간다. 이게 핵심이고, 역세권은 뭐겠어요? 역세권은 이제 교통수단이 좋으니까, 교통수단이죠. 교통수단이 좋으니까 이것도 역시 또 임대가 잘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강변은 이건 약간 이제 숲세권과 같은데, 한강에는 한강공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들이 많아요. 대단지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대단지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공개공지가 많기 때문에 동간거리가 넓고 그 다음에 조경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는 이 한강이라는 이 한강이라는 뷰와 그 다음에 숲세권이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비싼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싼 거기 때문에 한강변에 있는 뭐 한강 뷰가 안 보이더라도 이 숲세권 자체를 원래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유를 하셔라. 그리고 이제 학군은 뭐 이제 목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이 있죠. 강남 학군. 그 다음에 이제
중개 가면 또 중개에도 학군이 형성돼 있어요. 이런 지역들은 절대 가격이 안 떨어진다. 예. 우리나라는 학군에 대한 이런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목동 같은 경우는 교통이 불편해도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 이유는 이제 학군이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제 요 네 가지 키워드, 요 네 가지 키워드를 이 주변에 내가 부동산 갖고 있다면 한 가지만 갖고 있어도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놓고 내가 한 가지라도 이게 그 근처에 부동산 갖고 있다면 계속 보유하셔도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유편은 다 알아봤는데, 매도편 다 알아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시려면, 세금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샀다 팔았다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부동산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투자 임하시고, 또 매도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